박원순 시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며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표방했습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공공주택 확충, 서울 광장 개방 등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 예산은 34조 원을 넘어섰으며 그의 리더십 아래 서울시는 글로벌 도시 순위에서 7위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 뒤에는 혹독한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 8일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며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로 알려진 전 비서는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주장하며 7월 10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주요 언론과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되었습니다. 2020년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58%의 시민이 의혹에 충격받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20, 30대 여성의 반응이 가장 컸습니다. 7월 12일 박원순 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견장에는 50여 개의 카메라가 집중했으며 17분간의 발표 후 질문 없이 퇴장했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63%가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발표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7월 1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포렌식 분석과 증인 채택에 주력했으며 수사팀은 피해자의 스마트폰 포렌식 분석과 증인 채택에 주력했습니다. 검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12명의 수사관이 3개의 조로 나뉘어 24시간 내내 작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시장의 공식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7월 12일부터 박원순 시장은 사실상 정치적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민주당 동료들의 공개적 지지가 중단되었으며 시의회에서는 사퇴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를 지지했던 20, 30대 여성 유권자 78%가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시청 내부 보고서에 기록된 그 마지막 모습은 깊은 우울감에 쌓인 채로 홀로 사무실에서 새벽까지 머물렀다고 전해집니다. 7월 12일 밤 박원순 시장은 가족들에게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경찰 발표에 따르면 모든 것에 미안하다는 표현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필적 분석 결과 심한 정서적 동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시각 그의 스마트폰 GPS 기록은 북한산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색 작업의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7월 13일 오전 5시 17분 박원순 시장의 딸이 아버지의 실종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42분 후인 5시 59분에 공식 수색이 시작되었으며 서울시청과 북한산 일대에 320명의 경찰과 소방대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방송된 생중계에는 시민들 150여 명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참여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실종 7시간 만인 12시 30분, 경찰은 유서 사본을 확보했으며 자살 가능성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0년 7월 13일 오후 12시 10분, 북한산 수경지 인근에서 한 등산객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은 시청에서 직선거리로 6.5km 떨어진 곳이었으며 발견 위치는 CCTV 블라인드 스팟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사망 추정 시간은 실종 신고 2시간 전인 새벽 3시 20분경이었습니다. 공식 부검 없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시신이 인도되면서 이후 다양한 음모론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신 발견 소식이 전해진 7월 13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는 1,200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자발적인 추모 행렬을 이뤘습니다. 이들은 인권 변호사로서의 그의 업적을 기리는 한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추모 벽에는 3일간 5,383개의 메시지가 붙여졌으며 특히 2가지 진실을 동시에 애도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7%가 혼란스러운 감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사망사건 3주 후인 8월 4일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며 성추행 혐의 유죄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2021년 한 조사에서 35%의 응답자가 의문점이 남는다고 답했으며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압력설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성폭력과 권력, 언론의 역할에 대해 복합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2022년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주요 사례로도 연구되고 있습니다.